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얘기를 했냐? 이제 절대값 평면 좌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래서 좌표에서 점들이 대응되는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완전 진짜 기본적인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만 좀 복습을 좀 하면 뭐가 있었어요?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요거를 A라는 애를 갖다가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애를 갖다가 x2, y2라고 이렇게 놓았을 때 이랬을 때 AB라는 애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그죠? 그래서 x 좌표들끼리 뺀 다음에 이거의 제곱에 그 다음에 y 좌표들끼리 뺀 다음에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서 구했다 그죠? 네. 이유는 뭐라고? 여기 한 점을 갖다 A로 잡고 한 점을 갖다 B로 잡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를 구하려면 얘를 갖다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X 좌표끼리 그 다음 Y 좌표끼리 이렇게 해서 요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해서 제곱해서 구했다 그죠? 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에서 1 뺐고 얘도 2에서 1 뺐으니까 이거는 바뀌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 딱히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는 그림 그리기를 얘는 우리가 지금 A라는 애를 x1, y1이라고 얘가 x2, y2라고 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x2가 x1보다 크고 y2가 y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잡아줬을 때는 이게 누가 더 큰지는 몰라. 그때에서. 그래서 얘는 갖다가 꼭 어떻게 기억을 하시라 그랬어? 얘를 갖다가 그냥 누구에서 누굴 뺐다가 아니라 그냥 x 좌표의 차이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y 좌표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 지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나고 나서 뭐 사실 뭐 별로 한 거 없어요. 이것만 했어 우리 지난 시간에. 맨 끝에 지난 시간 맨 끝에 우리 했던 파푸스 정리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 했죠. 요거는 생각보다 막 자주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서 한 번씩 나오면 이게 뭐였지 하면서 애들 기억을 못해.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바로 기본 문제 1-4번 문제 자체가 이거라고 했죠. 뭐였어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A, B, C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걸 여기 중점 좌표를 M이라고 놓고 이렇게 이어버리면 우리 중선이라는 멘트 자체가 뭐임? 중선이 뭐야? 한 꼭지점에서 그 마주보는 대변의 중심인 점에다가 선을 갖다 내리면 그걸 갖다 중선이라잖아. 우리 중선이라는 단어 언제 처음 들었는데? 닮음에서도 정확하게 누구 얘기할 때? 무게중심 얘기할 때. 우리 삼각형에서 무게중심 얘기할 때 세 중선의 교점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요 대변의 중심까지 이은 요걸 중선이라 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공식이 성립을 한다?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C의 제곱을 하면 얘는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잘 안 써서 한 번씩 튀어나올 때마다 애들이 좀 멈칫하는데 언제 좀 생각을 하면 좋냐면 말 그대로 중선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중선이라는 중점의 어떤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중점의 끈 이 선에서 제곱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뭔가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말고 중선 얘기하는 건 또 뭐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우리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거 아니면 뭐야? 무게중심이지 뭐. 그죠? 이거 아니면 무게중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중선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내분점이랑 그리고 이제 외분점이에요. 근데 이제 내분점이 있고 외분점이 있는데 원래는 이 내분점까지만 교육과정이고 얘는 지금 교육과정 밖으로 나갔어. 아예 교육과정 밖으로 빠졌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외분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내분점을 외분점 할 때 외분점도 알려드리는 편인 게 선택사항이거든요. 자 보시면 일단 내분점부터 하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얘기니까. 내분점은 뭐냐면 어떤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뭐가 다를 것 같아? 내분 외분이니까
글자 하나 차이잖아. 내랑 왜가 다르잖아. 뭔데? 내 안쪽, 외, 바깥쪽. 그러면 분은 뭐겠어요? 그래, 분리하는 거, 나누는 거. 그럼 내분점은 뭐야? 안쪽에서 나누는 행모고 외분점은 바깥쪽에서 나누는 거야. 근데 말만 들어도 내분점에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외분점이 상상이나 가니?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어떻게 얘를 분리를 해. 그래서 얘는 좀 애매하다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외분점에 대한 내용을 뭘로 바꿨냐면 내분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요즘에는. 근데 저는 일단 두 가지도 다 알아놓고 그거에서 이제 외분점을 내분점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또 볼게요. 그럼 내분점은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가운데 중점 M이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점이니까 요거 길이가 똑같을 때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점 좌표를 갖다가 x1이라고 하고 이 점은 x2라고 해볼게. 지금 이거는 수직선이니까 y좌표 딱히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x1이라고 x2라고 하면 요 가운데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x1, x2 그러니까 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얘는 2라고 놓고 얘는 뭐 6이라고 나고 그럼 얘는 어떨까? 어떻게 구한 거죠? 우리 머릿속으로? 두 개의 거리에서 그쵸. 어떻게 구했냐면 네가 이제 이게 x1, x2 했을 때 너네가 대답이 안 나왔는데 지금 2랑 6이라고 하면 대답이 자연스럽게 4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너네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갔냐면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4야. 4인데 근데 그거 반절 나눴으니까 이거는 하나당 2씩 가져가겠네. 근데 얘가 2니까 거기서 이만큼 뒤로 간 얘는 4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파란색 거를 다 무시하고 우리는 이제 하얀색 x1, x2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4에 얘기하는 건 누구야? x2 빼기 x1인 건데요. 맞죠? x2 빼기 x1이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게 전체 길이일 거 아니야. 반 나눴다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2분의 1로 나누면 이게 지금 뭐야? AM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맞나요? 그럼 우리 원하는 최종 버전은 뭔데요? A에서 이 AM 길이만큼 뒤로 간 M이 누구냐?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A라는 X1에서 AM인 지금 얘만큼 2분의 X2 빼기 X1이라는 얘만큼 뒤로 간 이 값이 얼마인데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게 통분되면서 올라가면 2x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x1 플러스 x2를 2로 나누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나요? 네. 지금 이걸 그럼 이 m이라는 점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a, b의 무슨 점이야? 내분점 말고. 니들 알고 있는 거. 내분점 배우기 전에. 그래. 중점. 둘이 완전 정확하게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점 구하는 공식은 둘의 평균 내는 건 거죠. 좌표에.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내분점은 뭐겠어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중점이 아니라 이제 발전을 시켜봅시다. A라는 애가 x1이라는 지점이고 그 다음 B라는 애가 x2라는 지점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가운데 여기 지점쯤에 우리가 뭐 N이라는 점을 잡읍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자,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식은 어때요? 아까 너네 파란색 요거 했을 때 쌤 예시 들어줬던 얘랑 똑같이 가는 거야. 어떻게 갈 거냐? 이 전체 길이부터 구해야 돼요. 그럼 전체 길이 얼마인데? 전체 길이인 AB는 얘는 x2 빼기 x1이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그 다음에 뭐해? 이 전체 길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AN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전체 길이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 AN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뭐? 여기 A 좌표에다가 더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AN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처럼 좀 쉽지가 않아. 왜? 얘는 딱 절반이니까 이거 2로 나눴으면 돼요. 그럼 얘는 몇으로 나눠야 되게? 그렇지. n 플러스 n으로 나눠야 되는 거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생각해봐. 4대 3이야 만약에. 그럼 이 길이가 7이면 4랑 3이고 이 길이가 14면 얘가 8이랑 6이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얘를 갖다가 누구로 나누는 거야? n 플러스 n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n으로 누구를 나누냐? x2 빼기 x1을 갖다가 뺀 거를 n 플러스 n으로 나누는데 나누고 나서 그 중에서 이 n 플러스 n으로 나누는 이 상황은 뭐야? 이 전체를 갖다가 n 플러스 n 등분 친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우리는 몇 개만큼 n만큼을 가져가야 얘가 an이 되는 거 됩니까? an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an은 뭐 한 거다? 이 전체를 갖다가 길이를 먼저 구하고 그게 이거 그걸 갖다가 n 플러스 n 등분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n개만큼 가져간 게 an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 n점 좌표는 뭐 하면 돼요? A라는 애에서 이만큼 더 뒤로 간 거잖아. 그럼 우리 이제 n점 좌표를 갖다 구하려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데 x1에다가 얼마?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이거 m 계산해버리면 mx2 그 다음에 빼기 mx1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통분을 하기 위해서 위에다 올려서 계산을 해버리면 m 플러스 n분의 자 올라오면서 어떻게 올라와? mx1, nx1 이렇게 되는데 mx1끼리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남는 애만 보면 뭐야? nx1 더하기 mx2더라 라는 거지. 이게 누구의 좌표인 거야? 얘가 얘의 좌표가 되시겠다는 거야. 그죠?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이거는 뭔데? a x1, 그 다음에 b x2라는 애를 갖다가 1대 a, b의 m 대 n 내분점의 좌표의 공식이 뭐다? 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식이니까 좀 뜯어보자고. 뜯어서 어떻게 됐냐면 m 플러스 n, m 플러스 n이니까 m 플러스 n, m 대 n 내분점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더해요. 그지? 더한 다음에 자 보니까 m은 누구한테 곱했냐면 x2한테 곱해졌어요. 그 다음에 n은 x1한테 곱해졌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약간 크로스된 느낌 아니야? 자 보면 a, b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m이라는 첫 번째 좌표는 누구한테 가서 곱해져 있어요? b한테 가서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애는 a한테 가서 곱해져 있죠. 그러고 위에를 더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이란 걸 했고 공식이란 걸 외우기는 해야 될까요? 이거 이때마다 맨날 이렇게 유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셨냐면 내분점이네. 그러면 이거는 m 플러스 n을 일단 더한 다음에 m은 누구? 이 a, b의 뒤의 점한테 곱하고 그 다음에 n은 a, b의 앞의 점에 x좌표에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순서 바뀌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네, 순서 바뀌. 그러니까 내가 말하니까 이거 순서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n을 갖다가 x2에 곱하고 이런 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 그 예시로 봤을 때 예시 a, b의 4대3 내분점이나 BA의 4대3 내분점은 같아 달라요? 같게 다르게? 다르죠. 어떻게 보는 거야? A, B를 갖다가 4대3이면 4대3인 거고 BA는 4대3이니까 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희는 수직선에서 놀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보통 여기서 함수 같은 거에서 놀고 있는 이 세상은 뭐야? 2D 세상이잖아. 좌표 평면에서 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공식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점의 내분점, 점의 내분점? 선분의 내분점. 선분의 내분점 공식. 선분의 내분점 공식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A라는 애가 이번에는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x2, y2라는 두 점이 있고 이 점을 이은 선분 AB가 있으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내분점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X는 X들끼리 따로, Y는 Y들끼리 따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얘기했잖아. 게임 얘기할 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건 좌우 성분이랑 상하 성분이 섞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X들끼리는 지들끼리 M 대 N 내분하고 Y들끼리는 M 대 N 내분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이제 어떻게? X 좌표끼리 하듯이 그냥 M 플러스 N에다가 M은 누구한테? 뒤에 나온 B한테 MX2 그 다음에 N은 누구한테? 앞에 나온 얘한테 더하기 NX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Y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똑같이 가면 돼. M 플러스 N에다가 M은 뒤에 놈의 Y좌표 그러니까 MY2 그 다음에 N은 앞에 놈의 X좌표 더하기 앞에 놈의 Y좌표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너 왜 좋아? 병원 진료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됐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데 이거를 우리 2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닮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봤어요. 언제 대체 내분점 문제를 봤지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갖다가 지금 M 대 N으로 내분을 치겠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이를 M 대 이 길이를 N으로 이렇게 내분을 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나와 있는 요 점, 그때 나와 있는 요 점을 우리가 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도 아까 내가 어떻게 얘기하자 했어요? X 성분은 X 성분끼리 따로 가로 성분, Y 성분은 세로 성분 지들끼리 따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 점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B라는 점의 X좌표랑 A라는 점의 X좌표를 M 대 N 내분한 지점이죠. 맞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얘도 마찬가지 B라는 애 Y좌표랑 A라는 애 Y좌표만 놓고 보면 얘도 몇 대 몇인 거야? M 대 N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M 대 N, 얘가 M 대 N이니까 이 점 좌표는 각각의 X좌표의 성분을 M 대 N 나누고 Y좌표의 성분도 M 대 N으로 나눈 그런 애들이다 라는 거죠. 되시나요? 오케이? 공식 좀 어렵다잉. 됐나?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중점이라는 애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결론을 가지고 파생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그럼 중점 좌표는 어떻게 되는데? 중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대1 내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1대1로 딱 나누면 그 중점이잖아. 그렇죠? 그럼 1대1 내분이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1대1이니까 n 플러스 n에 들어가는 요게 2분의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앞에 누구한테 곱해주든 뒤에 누구한테 곱해주든 그냥 지들끼리 x좌표들끼리의 합일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뭐? 2분의 y좌표들끼리의 합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중점이 이렇게 됐다. 됐지? 요게 이제 내분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외분점입니다. 외분점. 우리 특강 때 외분했나? 하긴 했어? 제가 외분을 제 기분에 따라 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왜냐면 조금 애매해. 빠졌잖아. 그래서 책에 아예 없어요. 이제 외분이란 표현 자체를 못 써요. 아예. 근데 아직도 옛날에 잔재가 있어가지고 이제 교재 중에서 개정이 됐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 책도 덜어 있어서 이왕이면 알고는 있자라는 건데 자 일단 그러려면 우리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냐면 외분이 뭔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외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바깥쪽에서 분리한다잖아. 상상이 갑니까? 바깥쪽에서 분리라는 그 상황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애들인 거야.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수익선에서 하듯이 해보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 외분점이랑 비슷한 거 생각하려고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때 이거 학교마다 달랐을 텐데 그 각의 이등분선이 있었고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었고 외각의 이등분선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중비 때 우리가 이런 걸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얘 각을 갖다가 2등분하는 요런 애가 있으면 요런 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성질? 너 그래 엉덩이 공식 그거잖아.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되는 요거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했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도 니네가 진짜 어려워하던 게 뭐였냐면 나이키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이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각에 대한 외각 그러니까 요 밖에 있는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밖에 있는 얘가 이렇게 2등분 각의 2등분이 됐을 때는 어땠어요? 얘는 요 친구 대 요 친구는 누구? 얘 대 얘 해가지고 막 니들 막 나이키라고 그랬잖아 그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구했는지 잘 생각을 해봐봐. 뭐가 달라요? 안에 있는 내각이고요. 바깥에 있는 외각이에요. 그지? 자 어떻게 지을 거냐면 이 각을 이루는 꼭지점이 있고 우리가 각이라는 게 생성이 됐다라면 당연히 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두 개가 이렇게 딱 조인해가지고 막 생기는 게 각이잖아. 그러면 이 각을 만든 이 두 선의 끝으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2등분한 이 선에도 끝으로 따라가서 얘네를 갖다가 일직선에다 얹어놔요. 그랬을 때 이쪽 끝에서 이 선 끝까지 그 다음에 이 선 끝에서 이 반대쪽 끝까지 가는 거에 비율이 똑같은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가볼게. 얘도 지금 이거에 대한 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 끝에서 뭐? 이 선분의 끝까지 이 선분의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렇게 비율로 그때 외웠었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굳이 얘기하면 외분의 개념인 거예요. 약간 밖에 쪽에서 얘기를 하잖아. 이 삼각형의 완전한 바깥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똑같이 보시면 얘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똑같진 않아요. 근데 느낌이 비슷하다는 건데 외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2대 1로 외분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가냐면 아까 외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쪽 끝에서 그 외분되는 그 점까지 갔다가 그 점에서부터 다시 반대쪽까지 가는 거의 비율이었잖아. 그러면 A에서 어디까지 갔다가 반대쪽에서 다시 E까지 오는 이게 2대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외분이라고 해요. 일단 외니까 AB보다 바깥에 있긴 있어야 돼. 바깥에 있긴 있으면서도 얘가 비율이 여기서 2까지 갔다 이쪽에서 1로 돌아오는 게 2대 1이다. 그러면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은 B보다 오른쪽에 있죠. A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은 어디 있을까? 그럼 A에서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B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1대 2가 되려면 걔는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여기서 2까지 1까지 갔는데 여기서 1로 오는 게 어떻게 더 짧아? 아니 어떻게 더 길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애매한 조건들 때문에 외분이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으시라는 거 그런 게 있다라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제 이해는 됐죠? 어떤 느낌인지. 그럼 외분점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의 AB를 n 대 n 외분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 외분점 이 외분점을 갖다가 뭐 P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AP 대 그 다음에 PB가 M 대 N인 거예요. 단 근데 이 P는 AB의 외분점이 AB의 외분인 거죠. 바깥쪽 AB의 바깥쪽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 대 PB가 M 대 N이 되도록 하는 애를 우리는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4대 3이야. AB의 4대 3 외분점이야. B보다 오른쪽에 있게 A보다 왼쪽에 있게. AB를 4대 3 외분할 거야. 그 B보다 B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더 짧아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방금 선생님 얘기한 거를 갖다가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AB가 이렇게 있을 때 AB를 4대 3으로 해야 되니까 얘가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이 길이 4대 3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지점을 갖다 C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거는 외분이 사라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C점을 안 준 상태에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면 AB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C가 외분하는 점이죠. 근데 AC를 기준으로 보면 B가 뭐 하는 점이야? 내분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갖다 요즘 문제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옛날 같았으면 AB를 4대 3으로 외분해요 이렇게 냈던 문제를 요즘에는 AC를 갖다가 1대 3으로 내분해요 라고 문제를 내버려요. 그렇게 나온 게 이제 그러니까 사라진 게 외분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근데 저는 굳이 이거의 공식을 갖다가 너네한테 알려줘서 혼동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알고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 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외분점을 아는 애들은 또 더 빨리 풀어내버리니까 똑같아요. 흐름이 똑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야. 자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가는지 해보자. 그러면 얘도 M 대 N 외분점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좀 귀찮아. 자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 M 대 N을 해야 되니까 얘를 M, 얘를 N으로 합시다. 시작은 누구부터 가요? 시작은 얘 길이부터 구하는 것부터 가야지. 맞죠? 그럼 얘를 갖다가 아까 x2로 설정을 하고 얘를 x1이라고 설정을 하면 시작은 우리가 뭘로 해? AB의 길이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AB는 x2 빼기 x1인 거 되죠? 맞지? 그 다음에 걔를 누구로 나눠야 돼요 이번에는? 잘 봐. 누구로 나눠야 돼? 우리 지금 이거 구할 거야 이거. 근데 AB에 해당하는 게 얘잖아. 그럼 누구로 나눠야겠어? M 빼기 그렇지. M 빼기 N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이 전체를 M으로 보고 이걸 N으로 봤을 때 요 밑에 해당하는 애는 M에서 N의 뺀 애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M 빼기 N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M-N으로 누구를 X2 빼기 X1 이 구해놓은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더 가져가야 돼요? N만큼 더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야. 선생님 저는 A 기준에서 얼만큼 갔는지 볼 거예요 하면 N만큼을 가져가시면 되고 선생님 저는 B에서 볼 거야 하면 N만큼을 가져가도 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A의 기준으로 봅시다. 그럼 이 중에서 N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N만큼 하면 이 길이가 얼마야? A, 여기를 C라 하면 C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떻게 구한 거야? 이 길이를 빼가지고 구한 다음에 얘를 n-n 등분 친 다음에 그 중에 n만큼의 비중을 더해준 거예요. 그거는 AC.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C가 아니라 뭐야? C의 점 좌표잖아. 그러면 좌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A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m 이만큼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C의 x 좌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이 원래 있던 x1이라는 좌표에서 누구만큼? 이 AC 길이만큼 뒤로 더 가면 되는 거지. n-n분의 얘는 x2 빼기 x1 곱하기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볼게. 계산을 하면 얘는 m-n분의 m이 올라가면서 mx2 그 다음 빼기 mx1이 되고요. 얘 x1이라는 애를 요 위에 올리면서 얘는 mx1 빼기 nx1 이렇게 돼요. 그지? 그럼 가운데 이 친구가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남는 애만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m-n분의 mx2 빼기 nx1 이렇게 되는데 뭐만 다르니? 보니까 이 가운데 플러스 플러스 돼 있던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 있는 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얘를 mx2랑 nx1으로 안 적어놓고요. nx1이랑 nx2로 적어놨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걸 반대로 뒤집어놨어요. 왜? 외분점 얘기하려고. 왜? 이거 바뀌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매는 뭐야?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데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외분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일단 m 대 n이니까 m에서 n만큼을 빼요. 쌤 m이 n보다 작으면 그러면 마이너스인 상태로 해도 상관없어. 왜? 그럼 위에도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 네, 그래서 m에서 n을 갖다가 뺍니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 m은 누구? 뒤에 놈 x좌표. n은 누구? 뒤 앞에 놈 x좌표 한 다음에 그걸 빼버리시면 외분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근데 이 차이를 저는 명확하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내가 이거 처음 배웠을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그때 날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외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겁나 헷갈리는 거야 이 마이너스가. 근데 너네는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에 태어났냐면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헷갈릴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보자. 그냥 뭐 숫자로 잡지 말고 합시다. A를 갖다가 그 다음에 B를 갖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제 요즘 문제는 이걸 어떻게 내냐면 A, B, A, C 대 그 다음에 이제 A, C 대 이렇게 합시다. A, B 대 B, C가 1대 3이 되도록 하는 C를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외분점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래? C라는 새로운 점이 튀어나왔네? 그러면 나는 C를 갖다가 뭐 이제 색 모르니까 X3라고 놓을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A, B 대 B, C가 1대 3인 거니까 지금 A, B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인 거잖아. 근데 우리 외분을 알고 있잖아요. 외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1대 3이 되려면 1대 3이 되려면 이게 이쪽에 가야 되겠죠. 맞죠?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두 가지가 나와요. 맞죠? 여기가 A, B고 이제 C가 되려면 여기서 1대 3이 되려면 C가 여기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쪽으로 여기 조금 덜 가서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대 3일 수도 있잖아. 그 다음 1대 3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즘 문제에서. 그죠? 그럼 이제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C라는 점좌표를 알고 있고 이걸 문제에서 아마 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얘랑 얘를 가지고 1대 3으로 내분한 게 얘다 이렇게 구해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전 외분을 압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갖다 몇 대 몇 외분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요게 1대 요게 3인 상황이니까 몇인 거야? 4대 3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반대쪽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B를 갖다가 이게 지금 1대 3이었으니까 요게 이만큼이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2대 3 외분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문제 풀 때는 너네가 내분점 상황이 나오면 항상 일단 선분을 그려봐야 돼. 그래서 이게 외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답이 두 가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인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가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를 판단한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쓰면 된다. 외분점도 똑같아요. 얘가 x 성분이니까 y 성분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얘도 공식처럼 적으면 얘도 뭐겠어요? n-n분의 m은 뒤엔 놈한테 그 다음에 n은 앞엔 놈한테 그 다음에 y도 똑같이 가면 돼. n-n분의 m은 뒤엔 놈한테 그 다음에 n은 앞엔 놈한테 요렇게 그냥 가면 돼. 요게 이제 뭐다? 얘가 a 플러스 ab라는 애를 m 대 n으로 외분한 외분점 공식. 잘 알겠습니까? 네. 알기는 해야 돼요. 외분점이라는 걸. 저는 알기는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라졌어. 갑자기. 됐죠? 이런 내용까지 하면 우리가 방금 한 내용들을 토대로 거의 다 했어. 쭉쭉쭉쭉쭉 여기도 이제 정석에도 있거든요. 외분이라는 교육과정 정석에도 교원 정석은 이제 일단 교육과정 바뀔 거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있는 걸 잘 안 지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1-5번을 풀어볼 겁니다. 기본 문제 1-5번. B, CD가 마름모가 되도록 A, B의 값을 갖다가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름모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보통 마름모라고 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중에서 어떤 애들인 거? 그럼 평사 중에서 어떤 애들 우리 마름모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름모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내변 길이가 같네를 먼저 떠올려요. 근데 내변 길이가 같네를 해도 되긴 되거든. 왜냐면 일단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각형이래? 사각형 ABCD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ABCD랑 ACBD는 다른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ABCD니까 우리가 확정으로 지금 알아놓을 수 있는 게 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나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나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게 그래 우리 그럼 이 BC 길이 한번 구해볼까 해서 BC랑 X좌표 차이를 보니까 지금 4만큼 차이가 나. 그다음 Y좌표가 2만큼 차이가 나요. 그럼 제곱해서 나오면 얘는 뭐야? 루트 20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좌표 차이니까 A 빼기 3의 제곱이랑 Y좌표 차이니까 1 빼기 5의 제곱을 해가지고 구해버리시면 얘가 A가 아마 2개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좀 막힐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마름모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두 가지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내변의 길이가 같다. 요게 이제 마름모의 정의잖아.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들을 보고 우리는 마름모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직각도 되는 애들을 보고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요 얘기가 좀 바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이걸로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좌표상으로 생각하면 얘네들의 그러면 대각선 그러니까 AC와 BD의 뭐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점이 같다 이해돼요? 대각선이니까 A랑 C가 B랑 D가 이게 대각선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의 중점이 같다 이렇게 돼야 돼. 중점이 같다. 됐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거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거를 그림으로도 좀 그려보자. 아까 전에 보니까 열심히 그려놨던데 자 3,5니까 대충 한 여기쯤 잡고 3,5 그 다음에 7,3인데 얘는 7에서부터 3까지니까 여기는 7,3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B,-1이면 얘는 솔직히 말하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어디쯤이에요? 한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을 잡아놓고 이 위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게 A,1이니까 얘는 어디에 잡혀있는 거야? 여기 이제 1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알고 있는 게 얘가 BC야, BC. 여기가 B랑 C야. 그럼 여기서 스타트해서 여기 들렸다가 여기 왔을 때 마름모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림이 약간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뭐 대충 한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 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쵸? 맞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던 방식 그대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여기가 D고 여기가 D고 여기가 A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AB의 길이를 갖다가 구할게요. 네 변의 길이 갖다 쓸 거야. 네 변의 길이 갖다 쓰시면 AB의 길이를 구했을 때 얘는 얼마야? 루트 여기서 A 빼기 3이니까 A-3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거 둘이 차이는 4만큼 나니까 16을 한 게 아까 BC의 길이랑 똑같다. BC의 길이가 얼마인데? 아까 계산했잖아. 우리 루트 20으로 나왔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BC랑 똑같다 해서 우리 마름모로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에 먼저 나오는 요 조건 가지고 풀려고 했잖아요. 아까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그러면 얘는 A-3의 제곱이라는 애가 결국 4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안에가 16이다가 이게 4가 되면서 20이 딱 완성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3이라는 제곱애가 4라는 건 A-3이 즉 플러스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A가 얘는 넘어가면 5가 되거나 아니면 1이 되거나 요 얘기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A를 구한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얘가 누군 거예요? 그러면 지금 5겠어요? 1이겠어요? 1이겠죠. 지금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얘가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말이 되잖아. 만약 5가 되면 어때요? 한 여기쯤에 들어가지거든요. 여기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 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겠지 그러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연장이 되고 나면 얘를 여기서 만약 얘가 5니까 여기 5라고 하면 얘 5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끊어놓고 나면 얘를 갖다 이렇게 하면 되긴 되죠 또 이것도. 그지? 그러면 그때 얘는 또 다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얘를 갖다가 생각하면 어때요? 얘를 갖다가 그러면 이 BD라는 얘네들의 중점이 누군데? 2분의 3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끼리 중점 2분의 이거 하니까 얘는 2 요렇게 되나요? 아까 중점 우리 어떻게 구한다 했죠? 중점 뭐였니? 평균이었잖아 두 좌표에. 그러니까 얘는 X좌표들끼리 평균 3이랑 B 더한다면 2 나누고 Y좌표들끼리 평균 5랑 마이너스 1 더하면 2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얘 그럼 AC는 얘도 중점 좌표 치면 어떻게 돼요? AC는 2분의 A 플러스 7이죠. 그 다음에 Y도 똑같이 보니까 이건 똑같이 4가 되니까 2가 똑같아져.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3 플러스 B라는 애랑 A 플러스 7이라는 애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A가 5 또는 1이고 우리 이제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 CD도 길이를 구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또 CD도 길이를 구하면 CD도 X랑 Y끼리 X끼리 차이를 하면 B-7의 전체 제곱에 Y끼리 차이를 하면 또 이것도 4만큼 차이니까 얘도 16이야. 그럼 우리는 얘도 결국 뭔데? 이게 지금 CD라는 놈인데 그러면 얘도 지금 B-7의 제곱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됐어야 되는 거야? 4가 됐으면 좋겠는 거니까 그럼 B-7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2였으면 되는 거고 그럼 B는 누구랑 누군 거야? 7이 넘어가면 9 또는 5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그림이 없는 상황이면 얘가 9일 때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5일 때 1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결정지어주는 애가 누군 거야? 얘인 거죠. 그래서 A에다 5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5 집어넣으니까 얘 12가 돼야 되니까 그럼 그때가 9구나 라고 짝을 지어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결국 무슨 조건을 다 썼어야 되는 거야? 이거 둘 다를 써야 되는 문제인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든가 니들이 말이 되게.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평면 좌표라는 단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뒤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다음 나중에 이제 미적분 들어가면 뭐 미적분에서 미분, 뭐 적분 해가지고 도함수 막 그리고 감수 그리는 거 엄청 많이 할 거면 무조건 그림 그려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식으로만 풀려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 못 할 거니까 또. 그럼 여기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러면서 왜냐면 이게 5일 때 이게 5라고 적어버리면 결국엔 틀리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감안을 하시려면 두 가지 조건을 다 따져줘야 된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것도 있지만 대각선이 서로라 수직을 이등분한다라는 걸 작년 2학기 때 배우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되게 쉽게 금방 구할 수 있는 게 유제 1-7번이에요. 해보죠. 나오나요? 평사잖아, 평사. 그러니까 얘도 뭐야? 평사는 마름모까지는 아니지만 마름모도 자, 이거 옛날에 진짜 되게 헷갈렸었는데 마름모면 평사다가 맞아요. 평사면 마름모다가 맞아요. 마름모면 평사다가 맞죠. 왜? 누가 더 큰 집단이야? 평사가 더 큰 집단이죠. 그러니까 평사 중에 마름모가 아닌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모든 마름모는 다 평사긴 하잖아. 근데 모든 평행사면이 다 마름모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름모만이 가지는 특징이 뭐야? 내변 길이가 같은 게 마름모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마름모 중에서 평사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가 평사의 특징이잖아. 수직 말고. 그지?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는 아까 말로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얘네 중점이 같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A, B를 갖다고 할 때 우리 뭐 A, C를 갖다가 중점한 거나 B, D를 중점한 거나 똑같다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 지금 평행사변형이 보통 어디 꽂혀 있었을 거냐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거니까 이거 기울기 잡고 이거 기울기 잡고 구해야지. 이거 틀리는 거지. 맞기는 해.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도 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의도한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지금 실컷 점과좌표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분점 얘기 실컷 하다가 갑자기 이 기울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게 뭔지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제일 안 되는 게 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가 너네가 나 이거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갇혀요 자꾸.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에서 출제한 의도에서 벗어났다면 되게 돌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물론 쌤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말에서 틀렸잖아. 답은 나와요 잖아. 답은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요가 아니라 답은 나와요. 그럼 그 은이라는 단어가 답이라는 단어랑 뭐가 다른데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갔던 길이. 그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나한테 지금 이걸 2등분 하는 걸 해가지고 중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수학을 잘하시려면 그러니까 너네가 뭐 진짜 수학자가 되실 게 아니잖아.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시험을 잘 치시려면 이걸 딱 봤을 때 얘가 나한테 대체 묻고 싶은 게 뭔데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정말 쉽게 하는 연습이 뭐냐면 내신 대비 때는요. 너네가 내신 대비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게 뻔하잖아. 근데 우리가 수능이라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좀 없어요. 왜냐면 수능은 대수, 미적분, 원, 그 다음 확률과 통계라는 되게 방대한 범위 내에서 내다 보니까 이게 그 중에 누군지라고 카테고리화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결국 수능 때는 하셔야 돼. 근데 내신 때는 되게 하기가 쉽잖아. 니네 시험 범위 뻔하잖아. 지금 당장 이제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야. 그럼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 범위 뭐 들어가니? 제곱근과 실수, 그 다음 곱셈 공식, 2차 검정식까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정도에 끝날 거라고. 그럼 야 그 범위 중에서 그 단원 중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지 이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라. 그게 되셔야 좀 고득점 제도가 나올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너네가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별표 가기는 너네의 심리는 뭐냐면 처음 생각한 풀이대로 안 풀리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찾아가셔야지. 얘가 대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지금 내가 실컷 배우고 있었던 내용들이 뭔데? 이 단원의 제목이 뭔데? 근데 시험에는 그게 단원의 제목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문제를 보고 니네가 그 단원의 제목을 적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실수와 제곱근 단원에서 거기서 뭐 A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A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구나.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걸 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카테고리화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A는 2랑 B는 1이라는 애가 나올 거고 넘어가시면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네요. 아까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초반에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 실컷 지금 내분점 얘기하고 있었잖아. 내분점 얘기하다 말고 무게중심 했으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거일 것 같아? 무게중심 성질 중에서 2대1 얘기하고 싶을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니까 일단 그럼 얘가 뭔지는 모르겠다만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갖다가 A고 x1, y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가 B의 x2, y2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C의 x3, y3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애초에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삼각형에서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그죠? 그럼 중선이라는 건 내가 아까도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A라는 점에서 그 마주보고 있는 이 BC라는 대변에 중심 지점을 M이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은 이거를 갖다가 중선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 중점엔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선을 갖다가 그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중점은 얘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선을 그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보통 약자는 G라고 많이 쓰죠. 그치? 자,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구하겠다고? 무게중심에서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요거 길이 똑같은 거랑 그 다음에 뭐 쓰는 거? 얘가 2대 1이다 이걸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야. 왜? 실컷 내분점에 썼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두 번 쓰는 거네요. 일단 M점 좌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M은 뭔데? BC의 중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중점을 아까 어떻게 구한다? X좌표끼리 평균을 내는 거야. 2분의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Y좌표끼리 평균을 내. 그럼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AM을 갖다가 이 G라는 애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분하고 있어? 2대1로 내분하고 있는 거세요. 그죠? 2대1로 내분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 우리는 AM에 2대1 내분점을 갖다가 G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 AM을 갖다 2대1로 내분할 거니까 자, 공식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알려줬어요? 얘네를 냈다 더 하시라 그랬어. 그 다음에 2는 누구한테 가? A한테 가? M한테 가? M한테 간다고. 뒤에 놈한테 고쳐한다고. 그럼 M점 좌표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2는 여기다 곱해지는 거야. 얼마야? X2 더하기 X3인 거고, 그 다음 1은 누구한테 가? A한테 가. 그럼 A는 X1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Y좌표는 또 어떻게 가요? Y좌표는 얘는 2 플러스 1분의, 자, 얘도 마찬가지로 2는 누구한테? M의 Y좌표한테 가는 거야. 여기다 곱해지니까 이 2가 사라지면서 Y2 더하기 Y3고 1은 여기 가면서 Y1이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얘는 정리해서 최종 공식이 어떻게 되어보니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죠. 그지? 그 다음에 Y좌표도 뭐야? 그럼 똑같이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되나요? 이게 뭔데? A, B, C를 임의한 찬점으로 잡았을 때 걔의 무게중심 G의 좌표란 말이야. 보니까 어때요? 이거 뭐임? 뭐 했는데 이거? 뭔데요? 평균 친 거죠. X 좌표들끼리 싹 다 더한 다음에 그걸 3으로 나눴고 Y 좌표끼리 싹 다 한 다음에 그걸 3으로 나눴잖아.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얘는 그 A, B, C 좌표의 평균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정의라고 얘기하기에는 정의라기보다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식이 이 중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이 중선의 교점을 가지고 해서 무게중심을 구했을 때 얘가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1, 2, 3, 4, 5, 6의 넓이가 다 어때요? 같다 아니야? 애초에 무게의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무게의 중심을 2학년 2학기 때 할 때 나랑 내신 대비하는 애들은 얘기했는데 무게 중심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항상 젠가 얘기하면서 젠가 알죠? 젠가 해가지고 얘를 요 위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한 점에다가 얘 무게 중간되는 지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2D 이 평면 칠판에는 아니면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종이에는 지금 무게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 무게라고 유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밖에 없어요? 얘가 지금 2D니까 높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 평면에 있잖아. 그럼 이 평면에서 이 삼각형들에서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 면적밖에 없다고, 넓이밖에.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야? 이 한 점 중심에서부터 반대쪽으로 이제 모든 세 꼭지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면적들이 다 어떻다? 똑같은 애더라라는 게 무게중심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본 떠가지고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 뽑아내서 내가 손가락을 여기 딱 올리면 얘는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 뜻인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너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 개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정확하게 이 세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같은 거리는 아니지. 같은 거리는 아닙니다. 같은 거리는 누구예요? 외심이야. 같은 거리가 아니라 세 점에서부터 같은 높이의 무게를 분배하고 있는 지점이니까 평균치가 되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밑에 1-10번을 해보죠.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 1-7번 보면 자 1-7번 보면 A가 1,5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4,-7 그 다음에 C가 5,2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A, B, C가 있대. 이랬을 때 각 A의 이등분선이 B, C와 만나는 점 D의 좌표를 갖다 구해달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잡을 건데 이거 잡으실 때 꼭 좌표평면 잡아가지고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충 말만 되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A가 1,5면 한 여기쯤 잡고 5,2니까 얘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겠죠,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4,-7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뭐 대충 잡으면 뭐 대충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냥. 얘가 이제 A 1,5 그다음 얘가 이제 B 마이너스 4,-7 그다음 얘를 갖다가 C 5,2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각 A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를 이등분친 요런 애들. 그래서 여기서 이 길이랑 이 각이 같대.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점을 갖다가 D라고 할 때 이 D점의 좌표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아까도 했잖아.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는? AB 대 AC. 그래. 네 좋아하는 거. 이거 대체 누가 엉덩이 공식이라고 가르친 거야? 궁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얘가 이제 AB 대 AC는 여기 BD 대 D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이걸 쓰려면 일단 AB 대 AC를 구해야 되니까 AB 길이를 알아야 되긴 하겠네요. AB를 구해버리면 AB는 어때요? 얘에서 왜 X 좌표 차이? 5 차이 난다, 그죠? 그래서 5 차이 나니까 루트에 얘는 5의 제곱에다가 자 Y 좌표 차이는 12만큼 나네요. 어우 다행히 깔끔하다. 이러면 얼마야? 13이죠, 그죠? 예. 이거 알잖아. 50, 23짜리 삼각형. 그 다음 얘도 생각을 해보시면 AC도 갖다 보면 AC도 지금 얘랑 X좌표 차이 얼마야? 4 차이 나네요. 4 차이 나니까 4의 제곱. 그 다음 Y좌표 차이는 3 차이 난다, 그죠?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얘는 5 이렇게 되니까 아, 이 친구가 몇 대 몇이었다는 소린 거야? 얘가 13대 5였다는 소린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도 이제 몇 대 몇인 거야? 얘도 13대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이 D점 좌표를 어떻게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D점 좌표는 BC라는 걸 갖다가 BC의 13대 5 내분점을 우리는 B점, D점 좌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공식 쓰면 얘는 13대 5니까 둘이 갖다 더한 13 플러스 5 한 다음에 13은 누구한테? C한테. 뒤에 있는 C한테. C의 X좌표니까 얼마? 6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는 누구? B의 X좌표니까 여기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도 13 플러스 5분의 얘는 이제 13은 또 누구? C의 Y좌표한테. Y좌표니까 26. 그 다음에 5는 누구? B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시겠다. 그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인데? 18분의 이건 얼마냐? 45인가요? 그 다음에 얘는 18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그럼 계산하면 얘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답이 되시겠다. 됐죠? 그 다음 2번을 보면 정삼각형 ABC의 한 꼭지점의 A좌표가 2,2인데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랬을 때 중심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게 한 꼭지점이 2,2니까 2,2는 좀 특별한 게 얘가 약간 요 Y는 X라는 애 위에 있잖아. 그래서 뭐 여기쯤에 우리가 2,2라고 해놓고 얘를 갖다가 A라고 줬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무게중심을 했더니 걔가 원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돼.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했던 여기 지금 이게 원점이자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게 정삼각형이야. 그럼 무게중심이야. 그럼 여기 지금 이게 2대 1이 되게끔 요쪽에 설정이 되겠죠. 그러고 얘가 이제 어떻게 생긴 거야? 여기서 이렇게 쭉 뻗어가는 요런 애가 그림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다 똑같게끔만 설정을 해주면 되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BC의 중점 M의 좌표라고 하니까 여기를 갖다 B로 놓고 여기를 갖다 C로 놨을 때 요 점 M의 좌표를 궁금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ABC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야? 이거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왜?
기울기. 네, 잘 생각을 해봐. 이거 앞으로 되게 자주 볼 애들인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정말 자주 씁니다. y는 x라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기울기가 1인 애들이거든요. 기울기가 1인 이런 애들은 기울기가 1이라는 것만으로 되게 특별한 게 얘가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하는 이게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2대1이라고 했잖아. 2대1.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이만큼 간 거 아니야? 이게 2,1하고 점을 줬으니까. 아, 그러면 얘도 반대로 1만큼 갔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이 어디 쪽이야? 마이너스 쪽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잡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점이 뭔데? 얘랑 얘를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냐 하면 바로 3루트 2가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삼각비를 했다면 똑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2고 이게 2면 이 길이는 확정으로 바로 2루트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y는 x에 관련된 기울기가 1인 애들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정 x좌표랑 y 아니 어떤 특정 두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서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얘는 1대1대 루트 2짜리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 이 기울기가 1이라는 게 즉 탄젠트 45도를 갖다가 지금 기울기로 가지는 애란 말이야. 네, 우리가 그래서 이게 45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1대1대 루트 2구나가 습관처럼 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2대1로 딱 지정이 돼 있으니까 얘는 전체적인 길이가 얼마? 3루트 2야. 그러면 얘는 얼만데? 그러면 MC는 얼마예요? 이 지금 3루트 2라는 게 AM이잖아. 그죠? AM이 3루트 2인데 이 AM 곱하기 얼마? 루트 3분의 1인 거 돼? 이거는 뭐 한 거야? 이것도 특수각한 거지. 우리 정삼각형 반절 딱 잘라놓은 이 삼각형을 뭐라 그래요? 특수각 삼각형이라 해서 막 열심히 외웠잖아. 뭘 처음 듣는 표정을 해. 2대 1대 얼마야? 루트 3. 너네 3-2 안 했니? 삼각비 때 하잖아. 2대 1대 루트 3 특수각. 얘랑 두 개 딱 하잖아. 얘랑 딱 두 개 하잖아. 이렇게 해서 얘가 길이 똑같을 때 얘가 45도가 되면 얘는 1대 1대 루트 2인 거 이렇게 두 개 하잖아요. 두 개. 그죠? 되니? 그치? 그럼 이제 이게 뭔데? 얘가 지금 3루트 2니까 그럼 얘가 3루트 2에다가 루트 3이니까 자 이거 우리 3학년 때도 많이 할 건데 중3 내신할 때 얘 바로 약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약분해가지고 이거 그냥 바로 루트 6 나오셔야 돼. 너네 계산 익숙해지시면 이게 3이라는 거에서 이게 루트 3의 제곱이라니까 루트 3 하나는 날려줄 수 있다. 이게 되셔야 된다고. 이거 막 유리하고 자빠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MC인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얼마다? 2루트 6이라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밑에 1-1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슬로우 스타트. 안 되냐 잘. A가 5,6이고 B가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C가 6,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변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BC를 1대2 내분하는 내분점을 P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P는 어떻게 되는 거야? P는 1대2 내분점이니까 얼마? 1 더하기 2 해가지고 3 한 다음에 1을 누구한테? C한테 2를 B한테 그럼 1은 C한테 가니까 6에다가 2는 B한테 가니까 마이너스 6 해서 이거는 사라질 거고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밑에 더하시면 3에다가 1은 누구한테? C의 Y좌표 그러니까 얘는 3 그 다음에 2는 B의 Y좌표니까 0이야 그래서 0이라서 이거니까 얘는 P는 얼만데? 0,1이 되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럼 P는 0,1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AP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럼 AP니까 AP를 3대2 내분하는 점 그걸 갖다 우리는 Q라고 하지. 그러면 Q는 AP를 3대2 내분하니까 얼마야? 3 플러스 2에다가 3대2니까 이 3은 누구한테? P한테 그래서 0이고 그 다음 2는 누구한테? A한테 그래서 얘는 이제 얼마? 10이네요. 그 다음에 Y좌표도 3 더하기 2에 한 다음에 3은 누구? P의 Y좌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3
그 다음 2는 누구? A의 Y좌표 6이니까 12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얘는 이제 얼마인데 Q는 얘가 2,3이다 이렇게 되시겠네.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원하는 건 A, PQC PQC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우리는 이거 세 개 점좌표만 달랑 알고 있을 때 넓이 구한 거 제가 알려드렸죠? 네, 그거 쓰셔도 돼. 네, 그거 써버리시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0, 1, 2, 3, 6, 3 해놓고 0, 1 다시 놓고 요렇게 곱하면 이거는 0, 이거는 6, 이거는 6, 얘는 12.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가면 얘는 0, 얘는 18, 얘는 2니까 얼마니? 20인가요? 맞죠? 이걸 한 다음 전체적으로 어떻게? 2로 나누고 절대값 씌우시면 된다. 그럼 답은 4가 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거나 선생님 저는 그냥 좌표를 잡을래요. 그래가지고 좌표를 좀 그래서 상황을 보면 좌표를 좀 잘못 잡았네. 여기 x 여기 y를 보자. 마이너스 3,0이 여기고 그 다음 6,3이 그럼 대충 한 여기쯤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5,6이니까 얘가 한 요쯤 되거든요. A, B 좀 잡기 쉽지 않네. 적당 안 쓰고 싶은데 여기다 하자. 여기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 쟤는 5,6 뭐 한 요렇게 있어요. 얘가 A, 얘가 B, 얘가 C야. 자 그랬을 때 B, C를 2대1 내분점이니까 B, C를 이렇게 놓고 나서 2대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어디 잡히겠죠? P 맞죠? 그 다음에 P Q는 어떻게 잡았냐? Q는 1대2네요. 1대2 1대2 그럼 얘가 한 여기쯤 잡히겠네요. 여기쯤 잡히니까 여기가 P 그 다음에 얘는 AP를 갖다 구한 다음 얘를 갖다 3대2로 구했네요. 그죠? 얘를 갖다가 3대2니까 AP를 3대2니까 3대 한 2 여기쯤 되는 여기가 Q가 되겠네. 그랬을 때 이 PQC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 원래 원본에 되어 있던 ABC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무슨 조선시대에 그 막 오랑캐들이 막 술병 들키고 막 그런 것처럼 퍼먹고 있다 그래서 맛있다 이거. 이렇게 삼각형 완성된 버전을 보면 최초적으로 P는 어떻게 잡았어? P는 최초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걸 1대2로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하고 싶은 건 얘잖아요. 그죠? 맞지? 자 그럼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A, B, C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쪼개서 가도 되거든요. 봐봐. 이게 지금 어차피 1대2라며. 그러면 이 친구는 ABC 전체 넓이 얼마야? 3분의 2죠. 맞지?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또 몇 대 몇이래? 2대3이라며. 그럼 이 친구는 여기서 뭐야? 이 3분의 2 한 거에 또 얼마? 5분의 2 한 거 됩니까? 맞죠? 그럼 3분의 2 한 거에 5분의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얼마야? 15분의 4가 되겠네요. 뭐에? ABC 넓이에. 그래서 나는 ABC 넓이 구한 다음에 15분의 4 할 거야. 그래도 상관없다고. 이해되시나요? 됐지? 넘어가서 1-8번 한번 봅시다. 자 1-8번 보면 ABCD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AC랑 BD의 중점 MN이라고 할 때 우리는 MN의 길이를 구해달래. 이거 쉽잖아. 그럼 AC 중점 먼저 구하자. 얘네들 평균하니까 M은 얘네들 평균 X끼리 평균하니까 2 더해서 1이고 나누면 1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Y끼리 평균하면 2분의 3이네요.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돼요? N은 BD니까 X끼리 더하면 0이네 아예. 그 다음 Y끼리 더하면 5니까 2분의 5가 되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의 MN이라는 애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MN은 X끼리 좌표 차이 얼마? 1 차이나 그 다음에 Y끼리 좌표 차이 얼마 차이나? 얘도 1 차이 나네요. 그럼 MN 길이는 얼마? 루트 2다 이렇게 됩니까? 1번 되기 쉽죠? 그 다음 이제 2번이 문제인데 핵심 문제는 2번이야. 2번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 성분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 A, B랑 CD의 중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AC랑 BD의 중점을 RS라고 할 때 PQ의 중점이랑 RS의 중점이 같은지를 봐달래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얘가 지금 1번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2번은 아예 A, B, C, D를 네가 새로 잡아야 돼 너네가.
얘를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 근데 물론 얘를 기준으로 해도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그냥 어떤 사각형 ABCD가 있을 때 아무 사각형이나 데리고 와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요 2번 말이. 2번 말이 뭐냐면 AB랑 CD의 중점을 각각 PQ, AB 그 다음에 CD 중점을 PQ, 그 다음에 AC랑 BD의 중점, AC, BD의 중점을 얘를 갖다가 RS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중점이 이거 PQ의 중점과 RS의 중점이 일치함을 보여달래잖아요. 이런 보이라는 애들은 결국 뭔데? 증명 문제잖아. 그래서 증명 문제는 쫄 거 없이 어떻게 가시라고? 그냥 이걸 니네들이 임의로 좌표로 그냥 다 잡아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1번 가지고 해봐서도 되는데 1번 가지고 하면 이거는 딱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갖다가 문자로 놓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문자로 놓을 건데 최대한 문자로 놨을 때 좀 이질감이 없게끔 하려고 아니다. 좌표도 하지 말고 합시다. 좌표도 넣으면 좌표도 귀찮으니까 우리 좌표도 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보자. 당연하게. 얘네 중점이랑 얘네 중점이잖아.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놓읍시다. 조금 귀찮은데 귀찮더라도 A를 갖다가 x1, y1 그 다음에 B를 x2, y2 그 다음에 C를 x3, y3 그 다음에 D를 x4, y4라고 놓을게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라 진짜 그냥 아무 점 4개나 잡아가지고 사각형은 돼야지 당연히. 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선분이 총 4개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선분이 총 유지가 4개가 되는 상황에서 얘가 사각형을 딱 내렸을 때 얘는 AB랑 CD의 중점 PQ. 그러면 AB랑 CD의 중점 P는 어떻게 되는데? P는 2분의 x1 더하기 x2에다가 그 다음에 y도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CD의 중점 Q는요. Q는 얘는 2분의 x3 더하기 x4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y는 2분의 y3 더하기 y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ACBD니까 AC는 R 얘랑 얘니까 얘는 뭐야? 2분의 x3 더하기 x1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y3 더하기 y1이야. 그 다음에 S는 이제 BD니까 2분의 x2 더하기 4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y2 더하기 y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래요? 얘네 둘을 갖다가 중점한 거랑 얘네 둘을 중점한 게 똑같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 아니야. 해봐도 안 해봐도 알겠죠? 왜? 생각을 해봐. 얘네들 중점 치면 둘이 갖다 더한 다음에 걔를 2로 나눌 건데 이거 둘이 더하면 뭔데요? 얘네 둘을 갖다가 더한 결과가 뭐야? 2분의 x1, x2, x3, x4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 갖다 더하면 얼만데? 2분의 x1, x2, x3, x4잖아. 결국 그 다음에 그걸 통째로 2로 나눌 거니까 똑같은 결과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치?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상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을 갖고 왔을 때 뭐 평사도 아니야. 사다리꼴도 아니야. 그냥 진짜 특별하지도 않은 진짜 일반적인 사각형을 가져왔을 때 A, B, C, D가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AB랑 CD의 중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이은 놈이나 그쵸? 네, AB랑 CD의 중점이잖아. 그래서 이거의 CD의 중점 얘를 여기 이거의 중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이거나 그 다음에 AC 요 AC랑 그 다음에 여기 뭐야 BD가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중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지? 이게 지금 뭔데? 요 R이랑 S를 잡은 거죠. R이랑 S.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렇게 친 거랑 여기 지점이랑 같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근데 딱 어때요? 딱 여기로 걸쳐지죠. 얘네 중간 지점이 여기로. 그지? 그래서 그림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걸 좌표상으로도 증명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됐습니까? 실컷 먹기 또 졸리냐? 아니요. 그래? 계속 보고 있었는데.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밑에 거 뭐 할 거냐면 1-14번을 볼 겁니다. 1-14번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점 P, A, B에 대하여 이 AP의 중점을 Q, 그 다음 BQ의 중점을 R, CR의 중점을 S라고 했을 때 GS가 제일 처음에 또 P랑도 일치를 한대요. 그랬을 때 AB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게 P는 내가 A, B니까 뭔지도 몰라. 그렇잖아. 그냥 돌리면 되잖아 그러면. P 뭔지도 모르니까 뭐 머리 쓸 거 없이 AP 처음에 AP의 중점을 Q. 그러면 AP의 중점 Q니까 AP 중점 Q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2분의 A-1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8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Q의 중점을 R이라고 하니까 BQ의 중점 R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 얘랑 B랑 갖다 구하면 되는데 이거 똑같네? 이게 0이니까 0,0이니까 얘는 이제 더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4분의 A-1, 그 다음에 4분의 B 플러스 8. 그 다음 마지막 CR의 중점 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이제 얘랑 C랑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얼마인데? 2분의 4분의 A-1에다가 C의 액좌표인 9.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4분의 B 플러스 8에다가 얘 C의 좌표인 5. 요렇게 한 결과물이 어떻대요? P랑 일치한대. 그러니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된대요. 끝이잖아. 그 다음 계산이잖아 나머지는. 아 저게 갑자기 저 위에 문자에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분수가 꼭 쌓여가지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취.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풀네임을 좀 붙일 건데 일단 이 자취라는 건 우리 맨 앞에 지금 이 점과 평면 좌표의 맨 끝에도 나오고요. 직선의 방정식 맨 끝에도 나오고요. 원의 방정식 맨 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취라는 애들을 계속 지금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그 다음 원의 방정식 형태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 자취라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취라는 단어의 뜻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자취라는 단어의 뜻. 하는 거죠. 그래 보통 이제 그걸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 수학에서 당연히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수학에서 혼자 사는 걸 왜 얘기를 하겠니? 흔적. 그래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취라는 건 결국 어떤 흔적의 방정식이에요. 흔적. 뭐의 흔적? 당연히 점들의 흔적이겠죠. 애초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2차 함수, 1차 함수, 함수에 관련된 이런 좌표평면에 그려놨던 그림들은 다 뭐야?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점들의 모임.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점들의 흔적이야. 근데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그 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문제로 바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1-9번을 보시면 기본 1-9번에 얘는 자 A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가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가 5,3이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AB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했더니 얘가 2의 CP의 제곱이 된 요런 애를 갖다가 만족하는 P를 구해달라고 해요. 그지? 자 그럼 만족하는 P의 좌취의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우리가 궁금한 건 P의 좌취를 구해달라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흔적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좌취의 방정식을 푸는 건 뭐냐면 우리가 1번 이제 구하려는 이제 좌취의 점을 x, y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얘로 치면 그러면 뭐야? 저 1번 딱 1번 루틴으로 가면 얘는 P를 갖다가 x, y로 설정을 하는 거지. 맞나?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x, y를 활용을 해서 x와 y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주자는 거야. 근데 x와 y의 관계식이 결국 우리가 맨날 하던 짓거리로 보면 뭔데 얘가? 이게 결국 우리가 뭔데? y는 뭐 fx 이런 형태인지 뭐 약간 함수 이런 형태의 꼬라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지? 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뭘 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3번은 딱히 없어요. 만들어 놓은 이걸 그냥 식 그대로 생각을 해서 얘가 어떤 도형을 가질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1번에 따라서 t를 x, y로 설정을 했고, 그럼 2번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뭔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2의 cp제곱이라고 얘기를 한 걸 갖다가 식으로 작성을 해. 그럼 ap의 제곱이니까 얘랑 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데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ap를 제곱한 거. 루트 씌울 건 없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 다음 bp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할 거니까 그 다음 제곱까지 할 거니까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되나요? 맞죠? 이게 bp의 제곱. 그 다음에 이 cp제곱. cp는 얘랑 하는 거. 얘는 뭐야? 얘는 그럼 2배에 어떻게 하시겠냐? x-5의 전체 제곱 더하기 y-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나요?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여기서 x제곱 하나씩 나올 거고, 여기서 x제곱 나오는데 얘는 2랑 사라지겠죠. 그러면 얘는 2차는 어차피 다 날아가는 애들이야. 그럼 우린 1차항만 기준으로 보자고. 그럼 1차항 기준으로 보면 얘는 2x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4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x 나오죠. 근데 걔가 이거랑 계산되니까 마이너스 20x니까 넘겨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20x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 다음 이제 y 해보자. y는 여기서 1y 없어요. 그 다음 여기는 6y네요. 6y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6y가 생기는데 이거 곱해지면 마이너스 12y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12y 이렇게 된다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놀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1이야. 여기서 얘는 4. 얘는 9.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25, 여기서 나오는 거 9니까 둘이 계산하면 34다, 그죠? 그러면 그 34에다가 2를 곱하니까 68이니까 빼기 68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 좀 하자. 정리 좀 하면 얘랑 계산하면 얘는 18x고요. 그 다음 얘랑 계산하면 18y예요.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 14인데 얘랑 계산하면 54니까 빼기 54는 0이라서 이거 18로 약분이 된다, 그죠? 빼기 3은 0 이렇게 되는 애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A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AP라는 제곱이랑 BP라는 걸 제곱해서 CP의 제곱의 2배가 되도록 하는 P들을 모아놓으니까 이런 직선이더라라는 거지.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말을 다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P의 흔적이자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애들이 처음 보고 쫄아서 그래. 2번도 보시면 2번에 어떻게 얘기했냐? 두 정점 AB 사이의 거리가 10이래. 그럼 AB가 뭔지는 모르겠다만 거리가 10이래요. 자, 이랬을 때 PA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이 20을 만족시키는 P의 자취를 갖다가 구해달래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P를 갖다가 또 어떻게 설정해? x, y로 설정을 하자고. 맞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좀 추상적인 게 뭐냐면 AB의 거리가 10이라고 줬는데 이 AB가 뭐 여기서 이렇게 10일지 뭐 어떻게 10일지 주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임의로 AB를 최대한 생각하기 쉬운 애한테 갖다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할 거냐면 얘를 갖다가 AB를 갖다가 여기를 A로 놓고 여기에서 10만큼 떨어진 여기 10콤마를 갖다가 이렇게 잠깐 설정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이제 10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가 10,0이 되어서 이 길이가 딱 10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자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 P라는 게 x, y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그대로 작성을 해보자는 거야. A라는 0,0이 될 거니까 이 조건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빼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PB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로 가니까 x-10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게 2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날릴 거 좀 날려주자. 날릴 거 좀 날려주면 어차피 x제곱, y제곱, x제곱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는 애가 얘가 누군데? 가운데 마이너스 20x인데 이거 계산되니까 그냥 20x가 되고, 이거 맨 끝에 플러스 100인데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면서 이게 20이 돼버려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x가 얼마? 6이다라가 되는 거 됩니까?
이게 뭐임? x가 6이다. 말 그대로 x가 6인 애들의 모임이잖아. 근데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잡았어? a가 0,0이고 b가 10,0이다 이렇게 잡아놨잖아. 그럼 x가 6인 지점은 여기서 b10에서 한 요 정도 지점 잡아가지고 요 길이만큼이 6인 거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이만큼 이렇게 내린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x는 6이라는 애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럼 오케이. 그러면 이 p의 점좌표는 x는 6입니다 하면 답이 맞아 아니야? 아니죠. 왜? 이거는 내가 지금 AB를 내 맘대로 지금 0,0이랑 10,0에 설정시켜 놓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가 좀 더 추상적이에요. 이렇게 이제 설정값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A와 B를 3대 2로 내분 맞죠? 이게 지금 6, 4니까 3대 2로 내분하는 지점이잖아. 그래서 그 점을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한테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대 2를 내분하는 내분점을 지나며 A, B의 수직인 직선 요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AB라는 애가 되게 추상적이게 그냥 길이가 10이다라고 그러니까 길이라고도 얘기를 안 했잖아. 그냥 AB의 그 거리를 갖다가 1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줘놨으니까 얘도 되게 추상적으로 답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갖다 그냥 냅다 얘기를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얘를 최대한 좌표 평면에 갖고 오자라는 거죠. 왜?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단원을 하는 이유인 거야. 평면 좌표를 하는 이유. 오케이? 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러면 일단은 끝이야. 그래서 숙제는 유형만렙을 일단은 끝까지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유형만렙 풀이를 좀 하고 요 뒤에 연습 문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탠 숙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